예,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잠시 후 10시 반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 발부 여부에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과 특검의 수사 성패가 달린 만큼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김관우 계명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조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6일과 9일 두 차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영장을 청구했고 오늘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통상 영장 실질 심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게 좀 그 설명이 필요한데 그 실질 심사 안에도 변호인이 따라서 들어가서 조력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일단 지정된 변호인이 따라가고요. 특검 측이 예, 잠시만요. 네.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 나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에서 킹크랩 목찬을 못 보셨나요?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대표자가 인지 못하셨다는 입장 그대로입니까? 예,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 오늘 김경수 지사 어제 15일이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방금 전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는데 모든 요구를 그동안에 성실히 협조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실히 소명을 하겠다.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계속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특검 측에서는 이제 그 김경수 지사가 그 저지른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다는 걸 어필을 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관련돼서도 어필을 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김경수 지사 측의 변호인은 이 범죄의 여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현직 도지사가 어디를 도주를 하겠느냐. 그리고 증거 인멸에 관련된 그 상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소명을 할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런 내용을 듣고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소명을 듣고 난 뒤에 이제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판부가 장고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 모든 과정에 성실히 조사를 임해왔다. 조금 전 이제 출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암묵적으로 자신은 이제 도주 우려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걸 좀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두하기 전에 얘기를 했죠. 이거 무리한 판단이다, 특검이.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이 사실 구속영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사실 본인은 시작하자마자 휴대폰 2개를 자진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2차례에 걸쳐서 14시간, 20시간 그리고 뭐 대질신문도 밤 10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특검이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굳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까지 구속 영장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반론이 있는 거죠. 예. 원래 이제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던 혐의가 2개죠. 네. 지난번에 압수수색할 때도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은 그렇게 적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에는 하나만 돼 있잖아요. 네. 포털 업무방해만 네. 있는 거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2가지 최초에는 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댓글 조작한 그 업무방해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6.13 지방선거에 있어서 그 지방선거에 관련된 도움을 드루킹으로부터 받고 받는 대신 샌다이 총영사를 대가로 주는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는데요. 최초에는 이 2가지가 다 영장에 적시될 걸로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 뒤에 말씀드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빠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 부분에 관련된 그 진술들이 드루킹의 진술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도 영장 청구가 같이 이 사유로 들어갔을 경우 재판부로 하여금 영장을 발부 안 되게 하는데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빼지 않았나. 좀 더 확실한 걸
일단 그렇죠. 한 다음에 나중에라도 보강 수사가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공판에도 그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그런데요. 공판에서 다 다툴 내용을 미리 영장에 다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먼저 넣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에서 아마 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각됐을 때에 대비해서 이제 다음 카드를 좀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했다가 다 기각이 되면 나중에 재청구 사유가 또 없다라고 또 비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확실한 걸로 청구를 해보고 그래도 그 사항이 기각이 되면 이 추가적인 사유를 보완을 해서 다시 재청구하는 수순을 고민해 볼 수라도 있기 때문이죠. 예. 예. 교수님, 일단 특검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댓글 조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 글쎄요 여러 가지 뭐 진술도 있었습니다만은 특검이 주장하는 근거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특검이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연을 봤다. 그리고 이제 드루킹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감옥이라도 갈 테니 허락해달라. 고개를 끄덕여달라. 뭐 이게 이제 사실 드루킹의 주장인데 이거를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것이 공모다라고 이제 그 근거로서 사실은 혐의를 잡고서 공모 묵인 뭐 이런 것을 이제 혐의의 가장 중요한 댓글 조작의 이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을 뒷받침할 만큼의 어떤 물증이 예. 지금 특검이 제시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댓글 조작해서 관여했던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사실은 드루킹의 어떤 이 진술에서도 이게 번복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시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대질의 장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이 면담의 장면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만약 시연을 했다 그러면 어떠한 사안을 갖고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댓글 수가 쫙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특정한 사안 그걸 얘기하고 그것이 인지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 장면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일종의 물증에 가까운 부분들은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는 구속 사유로는 일단 김 지사의 이야기도 좀 계속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도지사라는 직위 때문에 뭐 증거인멸 계속해서 뭐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증거인멸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뭐 김경수 지사 측에서도 어필을 하겠지만 압수수색까지 이미 당한 상태인데 무슨 증거를 더 인멸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항변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뭐 진술이 바뀌었다고 특검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검이 지금 혐의자로 몰아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김경수 지사하고 반대편에 있는 드루킹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드루킹의 진술만을 근거로 혐의자, 공모자로 판단을 해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변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 우려, 구속 사유 중에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 법리 다툼 뭐 이런 겁니까? 네,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중대성입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일단은 겁니까?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그 선거에 있어서 이게 뭐 거래 대가로서 이렇게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고 이렇게 몰아갈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김경수 지사 측에 있어서는 내가 관련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런 그 당사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태에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있다라고 보여질 수 없는데 그거를 그 사유를 들어가지고 구속한다는 건 좀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변론할 것 또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형평성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드루킹이라든가 드루킹 일당들은 사실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됐으니 같이 공모한 사람으로서 형평에 맞게끔 같이 구속돼야 된다. 뭐 이런 특검 측에서는 논리를 그렇게 주장을 그렇죠. 하겠죠. 그렇게 특검이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뭘 했냐면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뭐 파괴를 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김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스스로가 휴대폰을 제출하고 뭐 많은 부분에 수사에 협조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가 적용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계속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더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또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강하게 부인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아무래도 자기 보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일관되지 않았을 때 뭔가 상대가 특검이 뭔가 예. 공격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일관되게 간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 일관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제시할
그 책임은 사실 특검에게 있는 건데 특검이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지난번에 대질신문 9일 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양측에서 오케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만났을 텐데 그때 뭐 진술 과정에서 좀 말이 바뀐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 그걸 이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을 때 뭐 이렇게 그걸 보고 있던 판사가 네. 이건 의심 부분적이 있다. 이거는 뭐 짜서 맞춘 어떤 각본이 있는 거다. 뭐 심지어까지 그렇게까지 상상을 할 수 있나요? 진술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부도 관련된 그 당시에 진술 조서도 아마 요청을 했을 겁니다. 대질신문에 관련된. 근데 언론의 기사를 보면 김경수 지사의 말이 바뀐 부분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드루킹이 횡설수설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횡설수설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 재판부가 다시 질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나오는 그 각 당사자들의 그 예를 들면은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그 반응들을 보고 이 신빙성을 더 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법원 판단에 따라서 특검 혹은 김경수 지사 양측 중에 한쪽은 분명히 타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 먼저 만약에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기간이 60일이었는데 60일에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있지도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그 공관하고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늦게 된 부분도 있고 네. 지금까지 어떤 확실한 물증이 지금 잡히지 않는 그런 수사 상황. 거기다가 지금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사실 기각이 된다 그러면 거의 수사력은 이제 고갈이 되는 그런 장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특검의 입장에서는 존재 이유, 즉 댓글 조사라는 댓글 조작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이제 드러내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 어차피 영장 청구를 했지만 이것이 무너진다 그러면 사실 설 자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장면인 거죠. 예. 주변에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끝나고 나서는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를 합니다. 특검에서 지정을 해주나요? 그렇죠. 법원에서 법원에서 지정을 지정을 해주면 합니다. 구치소다 뭐 특검 사무실에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거나 뭐 예. 구치감 아니면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예.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 아마 이제 심리는 한 4, 5시까지 이루어지고 그 오후 이후 4, 5시까지. 오후 4, 5시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재판부가 혼자 장고에 들어갈 거고요. 아마 자정이 넘은 시간쯤에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 예, 오늘 밤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구속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됐다. 글쎄요. 사실 이번 경남지사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대선 주자 반열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김경수 지사로서는 어떤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발부됐을 경우에. 예, 발부된다고 한다면 예, 예. 사실 김경수 지사에게만 국한될 일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파만파 후폭풍이 매우 예, 크죠.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경수 지사는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대선 국면에서의 어떤 인지된 장면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현 정부에게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고 이걸 빌미로 해서 야당이 총 공세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상황이 우리가 상상이 쉽게 되잖아요. 뭐 이런 장면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 국면이 어떻게 되냐면 드루킹 정국이 거의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모든 국정의 어떤 블랙홀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발부가 된다면 역으로 이제 특검에게는 수사 동력을 다시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수사의 추가적인 기간 연장 가능성까지도 또 거론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통령이 특검에서 뭐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 거부할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특검 중심으로 수사가 진척이 되고 구속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은 특검에 만들어지는 그리고 야당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특검을 엄호할 것이고 상황은 계속 이 드루킹 특검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속 여부가 특검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네. 도로스님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뭐 그거는 뭐 되게 그 전제가 되는 요건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 특검 관련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로 이제 특검을 연장을 할 것인지 신청을 할 것인지 대통령에게 관련돼서 지금 내부에서도 되게 고민인 것으로 지금 들려지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영장 자체에 관련돼서 발부가 안 된다면 이제까지도 빈손 특검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명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어서 사활을 건 영장 청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결과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 영장 발부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드루킹의 진술만 갖고 한 데다가 드루킹의 진술도 또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의 전체적인 맥락도 조금 변한 부분이 있지만 드루킹의 진술이 거기에 비할 때 더 많이 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100% 믿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법원이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포털의 어떤 업무 방해로 구속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뭐 예컨대 벌금형이라든가 집행유예 최대치가 뭐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의 사유로 만들어질 개연성도 없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물적 증거가 사실은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루킹의 진술에 의거해서 지금 특검이 모든 혐의를 지금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드루킹이 무너지면 특검이 같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예컨대 가장 간단한 사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진술을 얘기했을 때 확인해라 그랬더니 드루킹이 그걸 거부를 했고 또 관련자는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이 오류가 난다 그러면 특검이 그것을 믿고서 이제 혐의를 이제 얘기를 했던 특검의 입장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서 2차례 조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 사이에 이제 송인배 그리고 백운호 전 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약간 이들의 조사도 좀 일정 부분 반영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 김경수 지사와의 조사에서 이렇게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든 좀 메꿔보려는 시도였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의 그런 공무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증거들로 나왔으면 굳이 송인배 비서관이나 백원우 비서관을 부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추가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야가 이제 영장 청구하는 걸 두고 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글쎄요, 박범석 부장판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됐잖아요. 네. 글쎄요, 물론 법리에 의거해서 하겠죠.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그 판사더라고요. 네. 글쎄요, 이런 것들이 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외부적 환경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판관의 성향에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느냐 막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그 신현희 구청장에 관련되는 구속 영장은 발부를 했었고 또 이명희 이사장에 관련된 부분은 또 기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평이 지금 박범석 부장판사에 대한 평이 되게 이론에 밝고 원칙주의자라는 이런 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단은 배제하고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관호, 김영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